오늘 헌재에서는 이제 변론기일 7차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누구보다도 주목받았던 사람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입니다. 근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불리한 내용들은 진술 안 하겠거니 했는데 이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진술했습니다.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나오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심리가 작동하는 것 같아요. 김용현 장관도 그렇고 이상민도 그렇고 뭐냐면 내가 별 책임이 없어요. 나는 잘 몰라요. 이 이제 기조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분들이 99.999% 이제 죽는 건데 네. 여기서 뭐 죽는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실제로 뭐 삶이 끝난다는 게 아니라 구속이 되거나 할 텐데 막 그나마 불구하고 딱 한 가지 가능성은 뭡니까? 윤석열의 복귀예요. 부활절이 오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증언은 어쨌든 그 기조에 맞춰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이 윤석열의 이런 계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이상민 장관 오늘 그래서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 쪽지 안 받거든. 그리고 나 소방 지시한 적이 없거든. 네. 그리고 나는 소방청을 지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권한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하는데 이거 뭐 왜 그럽니까? 직권남용이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이에요. 본인 죄가 됩니다. 본인 죄가 만약에.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굉장히 적극적으로 피해 가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상민 장관이 뭐라 그럴까요? 저는 뭐 오늘 이상민 장관이 부인했다가 다 언론의 제목으로 뽑히고 있는데 이상민 장관의 진술 태도에서도 오늘 무슨 얘기합니까? 그 계엄 국무회의 관련해서는 또 결정적인 진술도 했어요. 그러니까 6명밖에 없었고 그게 그래서 정당하냐 아니냐라는 질문 계속 나오니까 뭐 나는 그걸 판단할 유치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이거 불법인데 그러니까 위법한데 내 입으로 말할 수는 없지 뭐 이런 류의 진술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길어지다 보면 꼬이기도 하고 하고 뭐 그런 모습이 김용현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연출됐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일단 쪽지라는 표현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문건이죠. 문건입니다. 네. 계엄 지시서 문건이고 우리 언론이 쪽지라고 쓰면 안 된다고 생각. 쪽지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조그맣게 이렇게 써서 메모지를 넘기는 거 그게 그렇죠. 아니라 네. A4 용지를 지시서로 해가지고 넘기는 페이지 거잖아요. 레이션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별 8번, 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 최상목이 8번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앞에 최소한 1번부터 7번까지는 누가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수사로 밝혀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게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 소방청장이 나와서 국회 행안위 때인가 국정조사인가 행안위 때가 지금 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여하튼 그 소방청장이 나와서 그 단전단수 지시 받았다. 라는 거잖아요. 뉘앙스로 이제 지시가 있었다고 아니 말했죠. 받았다. 그래서 네. 당신이 받은 언론사 어디냐라니까 한겨레 경향, 그다음에 JTBC는 그 이튿날 네. 확인해줬고 한겨레 신문, MBC 다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지시도 안 받았는데 그 국회 출석해가지고 한겨레 경향, JTBC, MBC 여론조사 꽃 뭐 단전단수 하라고 네. 이걸 받았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민은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싶지만 이미 소방청장이 증언해 놓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느끼는 바는 소위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었던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끝까지 나는 모르는데 자기 형사재판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네. 내 죄는 뒤집어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태도를 진술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내 책임은 아닌 것이고 끝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이런 거예요. 흡사 이태원 참사 때 이상민 장관이 보여준 태도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절멸적 상황을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이런 태도입니다. 세상의 리더라는 사람들이 대통령식이나 했다는 사람이 장관식이나 했다는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운영을 했다면 도대체 지난 2년 8개월 동안 뭘 했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점에선 진짜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고 너무 뻔뻔해요. 국회에 나와서는 증언하지 않겠다 딱 입을 씻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들의 스토리 라인 속에는 예를 들면은 그 체포조 명단이라는 것도 국정원 1차장이 만든 거고 그렇죠. 그 단전단수할 언론사 명단도 소방청장이 소방청장, 경찰청장이 만든 거야. 거고. 그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 논리적으로. 정말 이게 진짜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 쪽에서 계속 탄핵 심판을 중계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는 게 그대로 나가고 지금 장효성 기자님 얘기한 대로 어떤 얘기들은 그 사람이 한 워딩이라는 이유로 그게 제목으로 뽑히는데 그러면 계엄 지시서가 쪽지라고 쓰이기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또 그거를 지렛대로 삼아서 이들은 그렇게 주장을 계속해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구구 유튜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확산되고 맞아요. 뭐 이런 네. 과정들을 지금 밟고 있는 건데
국회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국무위원 중에 한 명 사과하는 사람이 없냐. 이 일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근데 지금 탄핵 심판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오늘 이상민 장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와 관련된 혐의는 다 모른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상계엄을 내린 대통령의 고뇌는 이해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상대권이라는 점을 살짝 예, 손들어준 예, 듯한.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또 자기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이렇게 덧붙이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자들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야. 네. 네, 보니까. 네. 기자들이 그러니까 뭐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창피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탄핵은 저는 8대 0이 날 거라고 보는데 그 이후에 이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과정이 뭡니까? 이 결정에 불복하기 그러니까요. 받아들이지 네. 않기 위한 빌드업이에요. 그리고 그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도 장애에 있는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극우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 똘똘 모아서 예. 지금 대기시켜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정치적 우군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되고 이 상황이 아니라 이게 지금 말하자면 그 내전 상태를 끌고 가고 있는 거고 우리가 87년 이후에 만들어진 여러 체제의 한계점들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결정, 특히 그 중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 저항할 수 있다. 혹은 그거를 폭동으로 맞설 수 있다라는 상상을 하지 않아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의 표현에 따르면 이승만도 박정희도 전두환도 이렇게는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떤 체제든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시스템의 근간을 내가 파괴하고서라도 버텨볼 거야. 네. 난 그런 건 다 상관없어. 이런 거거든요. 여인형이나 그 곽종근 사령관 나왔을 때 윤석열의 태도를 보세요. 그거 부당한 짓인데 왜 따랐어?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비상계엄을 선언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태도인가? 저는 진짜 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상목도 저기 이상민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는 그 계엄 지시서를 보지도 않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똘똘 말아서. 차관보한테 네. 줬다. 아니 세상에 그리고 실제로 검찰에 제출된 거는 돌돌 만 게 아니라 빳빳한 종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보면 정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 거예요. 이상민도 마찬가지죠. 그 원탁 그 테이블에 있는 저 계엄 지시서를 보기는 했는데 내가 그거를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지시를 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짓말을 왜 하느냐? 그 거짓말을 따서 구구 유튜브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죠. 방송할 네. 거거든요. 그 방송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그 김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끊임없이 내란 세력을 키우고 엄호하고 선동하고 그러기 위한 발판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운영에 있어서 참여하고 정말 이런 거 다시는 우리 역사에서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데 이거 정말 잘못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반성하고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상황을 교란시키고 나는 잘못이 없어. 일단 면피하고 그리고 그 계엄 세력들을 네. 내란 세력을 모아서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진정한 반국가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좀 아니 드는 그리고 겁니다. 비상계엄 반 요건의 헌법, 반 체제. 예. 적법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이게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린 것인지의 여부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상민 전 장관이 피청구인 윤석열이 굉장히 두둔을 해줍니다. 네.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회의 과정에서 의사 정도수가 갖춰진 상태는 아니었지만이라고 전제를 했지만 위원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해제 국무회의는 1, 2분도 안 돼 금방 끝났는데 오히려 저는 해제보다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네. 사실 그 국무회의가 적법했느냐에 대한 판단은 끝났어요. 이미 사법적 판단은 끝났고 그건 제가 지금 세 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돌아가고 헌재에서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심판이 돌아가고 각각들이 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요. 이들이 사실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건 이 수사에서뿐만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사실에 가까운 진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타령관들도 그렇고. 근데 이 탄핵 심판은 곽종근이 나오던 여인형이 나오던 이상민이 나오던 김영현이 나오던 사실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윤석열의 자격을 어떻게 할 거냐의 그렇지. 문제예요. 징계 재판이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그냥 얘기를 하고 이게 뭐 거기서 내가 위증을 했다라고 해서 처벌을 이미 내란 주요 종사자인데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서는 이 수사에서 했던 진술과 달라요. 진술들이. 그리고 국회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답변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탄핵에 나와서 국무회의를 얘기하는 거는 이상민도 국무위원회 한 사람이니까 얘기한 대로 네. 그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언을 할 수 있지만 수사에서는 이미 판단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김영현 공소장이나 윤석열 공소장에 네. 이미 다 적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증거로 인정할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의미는 없지만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탄핵 재판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상징적 기호, 지금 태극기나 구구들이 흔들고 있는 이 상징적 기호가 탄핵 재판을 불복하는 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빌드업 작업으로 이 진술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파렴치. 그러니까 지금 봅니다. 보면은 이상민 전 장관이 진술을 마칠 때 즈음에도 똑같이 한 거였고 재판관들이 늘 오면 증인들한테 물어보는 게 검찰에서 혹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 능력 관련해서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작성이 되었는지 여부를 꼭 묻고 이상민 전 장관도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헌재에서 일일이 형사 재판하듯이 증인들 다 불러가지고 신문할 수 없으니까 그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이미 이제 답변도 한 것인데 그렇죠. 이걸 두고 전직 검찰총장 출신이 검찰 조서가 지금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자기 부정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주는 끝판왕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저는 막 아무렇지도 않게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저분들이 대한민국에서 평생 법으로 밥을 먹고 살았고 헌법소의 의지를 가지고 총 검찰총장도 하고 장관도 그렇죠. 하고 네. 심지어 황교안 총리 같은 총리도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부정선거 얘기하고 마치 그게 진짜 있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무슨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저 사람들끼리는 저 월드에서 저런 주장을 하면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계산 속에서 한 정치적 발언 아닌가 싶고요. 이제 국민들이 좀 피곤합니다. 예, 그 저 거짓말을 언제까지 어떻게 듣고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난 6차 변론에서 의원, 인원, 요원 요거 나올 때 이미 끝났다고 생각이 좀 상황 들어요. 종료가, 네. 예. 그 그리고 2019년도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정확히 이 질문이 나왔었어요. 맞아. 예. 네, 박지원 당시 의원이 뭐라고 물었냐면 검사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 제한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당시 검찰 개혁을 주장하던 입장에서 검찰이 조서받는 과정에서 여러 강압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거의 증거 능력을 좀 제한하는 건 어때?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어요. 근데 윤석열이 여기 딱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 같이 조서 재판을 완전히 없애게 되면 그래서 끝까지 가게 되면 재판에서 진술을 다 해야 되면 네. 재판 장기와 부작용 등으로 형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변호사도 네. 오래 써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조서는 증거로 채택되어야 한다. 가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윤석열의 국회에서 한 발언이에요. 그거는 심지어 형사 재판을 두고 네, 얘기하는 형사 헌법 재판을 재판도 아니고 헌법 재판도 아니고. 그리고 본인 말대로 그대로 돌려주면은 본인이 재판을 장기화하기 위해서 지금 네. 많은 사람을 불러다가 지금 조사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인 신청도 네. 더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피곤할 정도로 이 재판기를 늘리고 그리고 이제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제 4월에 있을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 교체 나가기만 시기에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네. 두 사람이 나가면 이제 자기들이 그러니까 저 최상목 부총리를 통해서 뭐 본인들에게 유리한 재판관을 심으려고 하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이제 재판을 끌리는 만무한 것이고 네. 저는 이런 교란 작전에 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피곤할 뿐이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억측을 끊임없이 궤변을 끊임없이 늘어놓으니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우리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또 이제 주장을 하니까 받아서 좀 쓰자. 네. 예, 받아서 쓰기는 쓰는데 아무 좀 어떤 비판적 판단 그러니까, 없이 네, 그냥 무비판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막 보도하는 게 과연 옳은 건가? 저는 요새 그런 피로감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헌재 탄핵 심판 변론기일 속보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피청구인 윤석열이 민주당이 만든 내란 프레임 체포 공격 없었다 이런 취지로 말한다는데 저는 아니. 이 대목에서 지난 그 6차 변론 기일에서는 공작을 얘기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또 그 민주당이 만든 내란 프레임이고 그날 제가 제일 기가 막혔던 대목이 이런 거였어요. 지금 가만히 듣고 보니까 모든 게 12월 6일에 시작되었다. 홍장원이 그 쪽지를
누구죠? 박선원 의원한테 준 거. 넘겨가지고 심지어 뭐 그 박선원 의원하고 닮아 있어가지고 필적 감정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는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12월 6일 날 곽종근 사령관이 김병주 TV에 나와서 인터뷰하고 요 두 개를 보니까 이 공작이 시작되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많은 국민들은 12월 3일 그 밤에 11시 넘어서 국회로 달려가고, 그렇죠. 네. 이런 모습들을 다 국민들이 전 세계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건 쏙 빼놓고 본인 혼자만 12월 6일부터 모든 공작이 시작되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제 안타깝죠. 세상에 할 말이 이제 저런 말밖에 정말 없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예. 이제 적반하장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부국민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예. 결국은 나를 지지하고 나의 탄핵을 막아줄 사람만 국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 비상계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이제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어제 아유. 부산에서 백주 대낮에 은행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장난감 총을 들고. 그러니까 그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 오늘 기사가 됐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작 2분뿐이었는데 무슨 은행 강도냐. 맞아. 그리고 이게 그러면 금융권을 개몽하기 위한 금융권 보안 시스템을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개몽 거였구나. 강도냐. 예. 그리고 지금 저 얘기대로 이게 경찰이 만든 강도 프레임이지 2분 만에 내가 강도질을 하려고 그랬으면 2분 만에 잡혔겠냐.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어요. 너무 웃기다 진짜. 예. 이런 얘기예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한 것이다. 호수에 비친 달빛 그림자 잡는 거 아니냐. 에? 구속은 취소되어야 된다. 1,000원 한 장 도둑 맞지도 않았는데 그쵸. 딱그 얘기인 무슨 거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돈을 담으라는 지시를 당연히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에? 뭐 부당한 지시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그리고 것처럼. 장난감 총을 들고 들어갔으니까 실탄도 가져가지 않았다. 어.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장난감 총은 합법적으로 구매했고 다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었고 네. 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희화화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도한 짓을 해놓고 그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니까 네. 온 국민이 자기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또 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증인들 신문할 때 뭐 가림막도 안 하고 솔직히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얼마나 심리적 압박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상황도 있는 것이고 피청구인한테 너무 지금 직접 반대 신문도 심지어 김용현 전 장관한테도 했고 발언 기회를 난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이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국가인권위에서 그 난동이 나고 있으니까 네. 헌재도 어쨌든 그리고 이게 그 현직 대통령이 수사와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탄핵을 받을 때는 탄핵 심판이 될 때는 수사는 안 받았으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 헌재도 절차적 흠결에 대한 문제나 피의자 그러니까 피청구인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지금 이 사법을 부정하고 있고 이걸 희롱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걸 안 들어주면 꼬투리가 잡힐까봐. 근데 저는 그래서 뭐 농담으로 기자들끼리 그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법치주의가 과해요. 이게 법치주의가 과해. 그래서 인권 변호사 네. 보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것 자체를 사실 상상을 못 해봤을 정도로 윤석열이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고 본인도 보니까 예를 들면 나올 때마다 딴 소리일까. 예를 들면 3차 변론의 윤석열과 7차 변론의 윤석열이 또 논리적으로 충돌해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본인도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를 진짜 그 최고의 한국 사회의 가장 심급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헌재 변론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국면은 어떤 식의 결론으로 수렴되더라도 어떻게 끝나겠죠. 그러면 네. 우리가 지금 이 윤석열이 12월 3일 일으킨 이후에 벌어진 여러 미비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장이 발부됐는데 이거를 저항할 수 있다?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죠. 예. 이게. 집행을 못해. 예를 들면 저항 때문에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지난번에 수사기관 개혁을 해놨는데 수사기관 개혁을 해놨더니 그 개혁을 할 때 설마 대통령이 내라를 일으키겠어? 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수사할 건지 기관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 건지 그러니까, 뭐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조정.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지금 윤석열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아니, 이게